한국이 감히 우리 태국을 무시해? 태국에서는 지금 한국이 태국을 차별하고 죄 없는 노동자들을 이유 없이 추방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명절에 한국인 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태국 공항에는 한국인 대신 태국 노동자들로 마비되어 태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방콕에 있는 그랜드 팰리스 입구에 서서 다음 관광객 그룹을 찾고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이 피부에 내리쬐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저는 마야예요. 26살인데 방콕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이드 중 한 명이에요.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거든요. 기다리던 중에 근처에 있던 젊은 태국 여성들 무리가 한국 드라마 얘기로 한창 떠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한때 저도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었던 때가 떠올랐거든요. 제 방 벽에는 K-팝 스타들의 화려한 포스터가 잔뜩 붙어 있었고 한국어 단어와 문장을 배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제 꿈은 언젠가 서울에 가보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죠. 최근 몇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니 웃음이 금세 사라졌어요. 반코리아라는 운동이 태국에 번지기 시작했고 저도 그 한가운데에 휘말리게 됐으니까요.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제 관광객 그룹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금방 알아볼 수 있었죠. 여러 나라에서 온 듯한 사람들이 카메라와 가이드북을 들고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향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랜드 팰리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그들에게 인사했어요. 저는 마야고요. 오늘 여러분을 안내할 가이드입니다. 태국의 아름답고 중요한 명소 중 하나를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관광객들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제가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제 나라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는 게 너무 좋거든요. 투어를 시작하면서 저는 궁전의 정교한 건축 세부 사항을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황금 첨탑들을 보세요. 반짝이는 지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건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에요. 태국 문화에서 저 첨탑들은 불교와 힌두교에서 우주의 중심인 메루산을 상징해요. 관광객들의 눈이 커지는 걸 보며 신기했어요. 제가 수천 번 본 풍경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보면 여전히 마법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걸으면서 저는 궁전에 살았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거행된 중요한 의식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태국의 관습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하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좋은 명소에서 포즈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왔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웃으면서도 제 머릿속 한구석은 여전히 반코리아 운동에 대한 생각으로 어지러웠어요. 다른 그룹들 속에 있는 몇몇 한국 관광객들이 불편해 보이는 게 눈에 띄었거든요. 몇 주 전 제가 한국 관광객 그룹의 안내를 거부했던 일이 떠오르면서 죄책감이 스쳤어요. 마야?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저 건물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문적인 미소를 다시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저 건물은 프라티낭 짜끄리 마하프라사예요. 그러면서 그 건물의 독특한 태국과 서양 건축 양식의 조합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어요. 투어가 진행되면서 걱정거리를 잠시 뒤로 미뤄두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서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한국과 반코리아 운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복잡한 감정들을 마주해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했어요. 제 그룹의 행복하고 흥미로운 표정을 보며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 저는 여전히 태국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사람들을 갈라놓기보다는 함께 모으는 작은 한 걸음이 될지도 몰랐죠. 투어가 끝나고 그룹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루는 아직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투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쉬어야 했어요.
그늘진 곳을 찾아 앉아 물병을 꺼내 들었어요. 물을 마시면서 근처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두 젊은 여자가 다음 달에 한국에 갈 계획을 흥분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부러움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눈을 감고 감정들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요? 왜 제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큰 질문들이었고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 투어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설 때 작은 다짐을 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겠다고요. 어쩌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투어 가이드 미소를 띠고 입구로 돌아갔어요. 한국과 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 일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제 일을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문화 간의 이해를 촉진하는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새로운 관광객 그룹을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던 그날을 잊지 못해요. 방콕의 더운 오후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서 아이스 라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제 친구 솜차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마야, 뉴스 봤어? 우리 사람들이 한국에서 쫓겨나고 있어. 저는 혼란스러워서 찡그렸어요. 무슨 얘기지? 궁금해서 뉴스 앱을 열었는데 그만 숨이 막혔어요. 헤드라인들이 온통 난리였거든요. 한국에서 수백 명의 태국 노동자들 추방. 서울에서 태국 이주 노동자들 가혹한 대우. 한국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일 수 있을까? 한국은 항상 태국 사람들에게 친절한 곳인 줄 알았거든요. 그동안 봐왔던 K- 드라마들, 춤췄던 K-팝 노래들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저는 솜차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진짜야? 목소리가 떨렸죠. 소셜미디어에 다 떠돌고 있어. 솜차이가 답했어요.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떠나야 한다는 거야. 너무 끔찍해, 마야.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핸드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찾을 수 있는 모든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읽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났어요. 한국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우리가 한국 문화를, 그들의 음악과 드라마를 그렇게나 지지해줬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겪고 있을 고통이 떠올라서 뒤척였죠. 아침이 되자 결심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논의하는 온라인 포럼에 참여해서 기사와 이야기를 공유하며 인식을 확산시키려 했죠.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어요. 그러던 중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참석하기로 했죠. 모임은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는데 도착하자마자 놀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방이 꽉 찼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의자에 앉거나 벽에 기대서 심지어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노이라는 여성이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발적으로 한국을 떠나 추방당하기 전에 돌아온 행운의 사람 중 하나였어요. 우리를 마치 범죄자처럼 대했어요. 노이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규칙도 따랐는데 갑자기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방 안은 분노에 찬 외침과 고개 끄덕임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에 쌓인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죠.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다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그때 어떤 사람이 보이콧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그들이 우리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그들의 물건을 원해야 하죠? 피치라는 남자가 말했죠. 이 생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곧 사람들은 한국 제품, 한국 음식점,
한국 엔터테인먼트 모두를 보이콧하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 말이에요. 저도 이 운동에 몸을 던졌어요. K- 드라마 보는 걸 멈추고 핸드폰에서 K-팝도 다 지웠어요. 제가 일하는 여행사에서는 한국어로 된 브로슈어를 전부 없애도록 설득했죠. 우리는 그들의 돈이 필요 없어. 저는 자랑스럽게 외쳤어요. 우리가 태국도 혼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고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운동이 커질수록 저도 더 깊이 관여하게 됐죠. 지역 행사들을 조직하고 왜 우리가 한국의 불공정한 대우에 맞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연설도 했어요. 어느 집회에서 저는 임시로 만든 무대 위에서 메가폰을 들고 수백 명의 군중을 향해 외쳤던 게 기억나요. 그들이 우리를 2등 시민처럼 대한다고요? 우리가 태국인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한국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군중은 환호했고 저는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제 민족을 위해 나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제 신념이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받게 될 거라는 거였어요. 반한국 운동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저는 그 흐름을 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물결이 제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뜨거웠던 화요일 오후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방콕에서 호주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막 끝낸 참이었는데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빨리 집으로 와. 피아 일이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피아는 제 사촌인데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피아는 항상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어요. 부모님과 동생들을 돕기 위해 매달 돈을 보내주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타고 복잡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이 가득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공기가 무겁고 슬픔이 가득했어요. 이모는 구석에서 울고 계셨고 삼촌은 벽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울먹이면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피아가 추방당한데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음 주에 돌아온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피아가 억지로 돌아오게 되다니요. 매달 보내주던 돈도 이제 끊기게 될 거라는 생각에 충격이었어요. 왜요? 놀라서 물었어요. 피아는 항상 규칙 잘 지키잖아요. 진짜 조심하는데. 삼촌이 마침내 입을 떼셨어요.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비자 만료가 지났는데 더 머물렀어. 우리가 더 있으라고 했거든. 돈이 좋았고 필요했으니까.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태국 노동자들 간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이 태국 노동자들에게 부당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의 선택을 보면서 제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피아가 돌아오면 가족들이 어떻게 지낼지 준비하느라 일을 쉬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도 계속 무언가 잘못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피아가 돌아오는 날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가기로 했어요.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사촌을 볼 수 있어서 안도되면서도 그가 없는 동안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낼지 걱정됐어요.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반한국 운동에 대한 생각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피아가 게이트를 통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피아는 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고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더 이상 질문을 참을 수 없었어요. 피아, 이번 일 정말 미안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 태국 노동자들에게 그게 말이 돼? 피아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한국이 잘못한 건 없어. 저는 너무 놀라서 거의 길에서 차를 벗어날 뻔했어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들이 널 쫓아냈잖아. 피아는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 쫓겨났어. 하지만 마야, 내가 법을 어긴 거야. 비자 만료가 지나도 남아있었으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돈이 좋았고 그래서 남았던 거야.
한국은 나한테 기회를 줬어. 여기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기회였어.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을 아주 공정하게 처리했어. 피아가 계속 설명하는 동안 제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추방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자신이 한국에서 얼마나 존중받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상사와 친구들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알고 있니? 피아는 감탄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많은 걸 배웠어. 그들이 어떻게 사회를 조직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며 규칙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우리도 배울 게 많아. 저는 멍하니 들으며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반한국 운동이 갑자기 어리석고 부당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있었고 내가 옳다고 확신했었는데 이제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하면서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 피아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태도와 행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였죠. 피아의 지친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번 경험에서 배우고 양쪽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요. 그리고 뭔가 제대로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면서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것은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고 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이 과정을 맞이하려고 결심했어요. 한때 제 방 벽에는 한국 영화 포스터들이 잔뜩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떼어내고 빈 벽만 남았어요. 그 빈 벽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절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관광객들을 돕기를 거절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한국 가게에 가지 말라고 했던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했던 그 못된 말들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어느 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자꾸 지수가 생각나더라고요. 지수는 한국의 사업가였는데 항상 저를 가이드로 지정하곤 했어요. 하지만 반한국 분위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와 연락을 끊었어요. 정말 그럴 이유도 없이 그냥 관계를 끊어버렸던 거죠. 휴대폰을 보니까 지수의 번호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지수가 저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지? 혹시 화가 나 있으면 어쩌지? 전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울리는데 정말 끊고 싶더라고요. 그때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수씨? 저 마야예요. 제가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저는 숨을 참았어요. 마야?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화난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정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잘 못 지냈어요, 지수씨. 나쁜 생각도 많이 했고 잘못된 행동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수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놨어요. 반한국 운동에 대해서도 제가 한국 관광객들에게 했던 행동들도 피아와 그 비자 사건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했어요. 지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제 말을 끊지 않았어요. 제가 다 말하고 나서야 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야, 불법을 저지른 노동자 문제는 슬펐어요. 하지만 그건 규칙을 따르지 않았던 일이죠. 한국은 늘 태국을 좋아했어요. 우리는 태국 노동자들을 환영해왔고 우리의 문화를 나눴어요. 우리는 태국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이번 일은 우리에게도 힘들었어요. 그와 얘기하는 동안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분노와 두려움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저와 지수는 몇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지수는 한국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해줬고 저는 태국에서는 어떻게 보였는지 이야기했어요. 둘 다 양쪽에 오해가 많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야,
어쩌면 이번 기회가 양국이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이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수와 통화를 끝내고 나니 저는 완전히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이 생겼어요. 방을 다시 둘러봤어요. 벽에 빈 공간들이 더 이상 나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울 공간이 남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한국어 책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몇 달 동안 펴보지 않았는데 책장을 넘기다 보니 예전에 한국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시 시작해볼까?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진짜 한국을 이해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요. 잠들기 전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었지만 이제는 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잖아요. 쉽진 않겠지만 저는 그 도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수랑 이야기하고 피아의 경험에서 배운 후 저도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실수에 대해 계속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흥분된 마음으로 심장이 두근대며 상사에게 달려갔어요. 상사님,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새로운 투어 아이디어가 있어요. 한국과 태국의 우정을 주제로 한 거예요. 상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반환 운동에 동참했던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라고 묻더니 좀 더 자세히 말해봐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획을 설명했어요. 한국과 태국이 서로 어떻게 도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투어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두 나라의 문화가 섞인 장소를 방문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상사는 제 예상과 달리 미소를 지으며 제 아이디어를 좋아했어요. 마야, 이건 우리가 지금 정말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야. 한번 해봐요. 저는 너무 기뻐서 당장이라도 펄쩍펄쩍 뛰고 싶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상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서서 곧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방콕에 있는 한국 식당들을 방문하고 주인들과 이야기 나누고 한국 문화센터를 찾아가 그들의 프로그램도 알아봤어요. 다시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죠. 투어 준비를 하면서 저는 뭔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는 투어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설명을 마치자 엄마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마야, 엄마가 말했어요. 너 정말 자랑스럽구나. 안 좋은 상황을 이렇게 좋은 기회로 바꿔내다니 대단해. 엄마의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침내 투어의 첫날이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한국-태국 우정 투어를 이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너무 긴장돼서 손이 떨렸어요. 투어 참가자들에게 인사하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투어 그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태국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어요. 저는 크게 숨을 쉬고 투어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아름다운 벽화가 있는 장소였어요. 한국과 태국의 장면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죠. 색감이 아주 밝고 생동감 넘쳤어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벽화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화가가 한국과 태국의 요소들을 어떻게 잘 어우러지게 했는지 보이시죠?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룹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나이 많은 한 남성분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아가씨, 나는 한국이랑 태국을 모두 가봤는데 이 벽화는 두 나라의 정서를 정말 잘 담고 있네요. 그 말에 저는 좀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한때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방콕 거리를 걸으며 한국과 태국 문화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한국 스타일의 카페들 안에 태국 장식이 있는 것도 보고, 태국 사원 안에 한국식 정원이 있는 곳도 방문했어요. 각 장소에서 저는 한국과 태국이 서로에게 배워온 이야기들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이 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지 이야기하고, 태국 음식과 문화가 한국에서 어떻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도 언급했어요. 그룹 사람들은 정말 관심을 갖고 저에게 질문도 많이 했고 자기들만의 이야기도 나눴어요. 나이 많은 태국 여성분이 손녀가 K-팝 춤을 배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젊은 외국인 관광객은 태국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태국에 오게 됐다고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국과 태국의 우정은 정부나 큰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며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투어가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흥분됐어요. 단순히 한국과 태국의 우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우정이 눈앞에서 이뤄지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투어의 마지막에는 작은 공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한국어와 태국어로 한-테 우정의 정원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었어요. 이 정원은 새로운 정원이에요. 한국과 태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심은 곳이에요. 우리 두 나라가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을 하면서 제 자신도 진심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이 투어를 준비하며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분노와 두려움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연결하고 함께할 때의 기쁨을 발견했거든요. 투어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난 뒤 저는 그 정원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피곤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거죠. 앞으로 하게 될 투어들, 만날 사람들, 나누고 들을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이게 내 새로운 목표야. 저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제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야.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평화를 만들고 친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야. 방콕의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저는 한국과 태국 사이의 이해와 우정을 쌓기 위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갈 준비가 됐어요. 저는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내 시야를 넓혀줘서 고마워. 첫 투어는 성공이었어. 다음번 투어에 같이 할래? 지수의 답장이 곧바로 왔어요. 세계가 끝나도 놓치지 않을게. 아주 좋아요. 저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건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됐어요.